체크되기 전 대시가 체크를 하면 여기 쭉 가서 삭제선이 돼버립니다. 체크가 되면 V가 나오면서 약간 파원 모양의 점들이 주변으로 팍 퍼지죠. 육각형으로. 그 점들이 퍼지는 것까지 한번 해볼 거고, 체크 해제하면 애니메이션 없습니다. 그냥 확 사라지는 거, 그렇게만 되는 것 같아요. 요 체크 모양 이미지나 요 대시 이미지는 제가 웹 폰트를 좀 쓸게요. 매테리얼 아이콘으로 쓰죠. 비주얼 스튜디오로 할 거고요. 파일 하나 만들게요. 애니메이션 1.html을 하겠습니다. 링크 가져온 거 넣어주고, 아이콘을 쓰려면 체크 모양 아이콘만 있으면 되니까, 여기 알아서 있네요. 소스를 파악할 필요 자체가 없었네. 제가 이걸 쓸 일이 없다 보니까 됐네요. 이거 쓰고 요걸 바디에 요걸 넣거나 또는 CSS로 넣을 수 있죠. 여기 코드 포인트라고 있는데, 요 코드 포인트에서 요거는 뭐냐면 비포나 애프터에다가 앞에 백슬래시 써주고 나서 요걸 써주게 되면 바로 저 아이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HTML로 넣는 방식이 있고 백슬래시로 이용한 CSS로 비포나 애프터로 넣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요게 좀 더 깔끔하겠죠. HTML 상에서는. CSS 파일 분리시킬게요. 애니메이션 1.css라고 하고요. 이 파일 바로 만들겠습니다. 아래 위로 놓을 거고요. 자, 서버 실행시켜서 우선 아이콘이 나오면 되겠죠? 자, 아이콘 앞에 체크 모양 나왔고, 이제 CSS로 넣는 것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클래스 RCO 이름 비포에다가 넣어주고, 컨텐트에다가 컨텐트에다가 넣어준다. 앞에 백슬래시 넣어주면 됩니다. 폰트 패밀리 넣어줍니다. 됐네요. 네, 이탈릭이 된 이유가 I 요소는 기본적으로 이탈릭이기 때문에 폰트 스타일을 노멀로 바꾸면 살아나죠. 잘 됐네요. 그러면 폰트 패밀리를 매티리얼, 심벌, 아웃라인이라고 꼭 해야 되네요. 그러면 모든 요소에다가 제가 넣겠습니다. 비포나 애프터에다가 모든 폰트 패밀리는 이 녀석이다 라고 모두 전체 지정을 하고, 나머지는 요 백슬래시에 들어가 있는 요 문구만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 작업이 끝나고요. 아이콘 잘 나오니까 이렇게까지만 되고, 전체 초기화도 할게요. CSS 패딩 0. 요거는 연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고요. FM대로 하시려면 리셋 CSS, 노멀라이저 CSS 쓰셔야 됩니다. 리스트 스타일 none, 폰트 스타일 노멀, 이렇게 만들어 주게요. 자, 이제 HTML을 시작을 해봐야겠죠. div로 감쌀까요? 체크 박스라고 div 감싸고, input 타입의 체크 박스 만들어 주고요. 체크 박스의 네임은 필요 없고 id는 꼭 필요하죠. 그래서 레이블을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thread라고 쓸게요. HTML은 이게 끝입니다. HTML은 끝이고, 나머지는 CSS로 다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티브 체크박스를 쓰고 스크립트는 안 쓰고 네이티브를 디자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div를 감싸는 이유는 그냥 보호하기 위해서 해준 거고요. 굳이 div를 감싸지 않으셔도 되긴 합니다. 우선 브라우저로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네이티브 체크 모양이 나오죠. 지금 브라우저를 확대해서 그렇지만 되게 작은 모양으로 될 거예요. 좀 크게 보여지게 하고, 그래서 요 모양 자체로 쓰는 게 아니라 이 레이블, 두 개의 레이블을 연결한 이유가 체크박스의 기능 자체에는 요 체크박스의 목적을 알리기 위해서 레이블을 연결해 줘야 된다. 그래야지 시각장애인분들이나 일반인들도 체크하기가 편하다. 그래서 레이블 연결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접근성 때문에 있는 거죠. 그래서 겸사겸사 해가지고 요 레이블 연결된 걸 활용을 해서 디자인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체크박스는 디자인을 쓰지 않을 거다. 그래서 임시로 체크박스를 박스에 있는 인풋을 포지션으로 날릴 겁니다. 자, 이 방법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위한 코드이기 때문에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라지겠죠. 체크박스가 사라지고 이제 텍스트만 남아요.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린 거죠. 포지션을 저 멀리 30배만큼 날려버렸다. 자, 그럼 이 체크박스라는 것이 사라졌지만 레이블의 왼쪽에 마이너스 모양을 만들 거예요. 비포를 여기 썼지만 요거를 나중에 쓰게 될 거고, 체크박스에 있는 레이블을 따로 잡을 겁니다.
체크박스에 있는 레이블을 잡아서 여기에 있는 비포 선택자를 가상 요소 선택자를 잡습니다. 비포에 있는 첫 번째 자식이죠. 이 브레드 요 앞에 있는 첫 번째 레이블의 첫 번째 자식의 가상 선택자를 만들어 주고요. 빈 요소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곳에 텍스트를 쓰면 앞에 작성이 되겠죠.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아마 우리가 폰트 패밀리를 써서 그럴 거예요. 요거 무조건 얘네들 전부 다 폰트 패밀리 이걸로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냥 숫자로만 쓰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 라는 게 될 거고요. 이걸 마이너스 줄 거니까 그냥 빈 값을 줄 겁니다. 그래서 빈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다 가로 사이즈를 임의의 수로 높이를 임의의 수로 해서 배경색을 줄게요. 아까 약간 블루틱하게 나왔기 때문에 아쿠아마린 색으로 해볼까요? 네, 표현되지 않는 게 비포라는 이 선택자의 콘텐츠는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보이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정렬까지 고려한다면 플렉스 쓰는 게 저는 가장 좋더라고요. 레이블에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 얼라인 아이템즈 센터로 하게 되면 요 마이너스 모양과 요 글씨 간의 겹침, 틀어짐 현상도 다 해결할 수가 있죠. 색깔이 너무 눈이 아프기 때문에 다른 색깔로 좀 고려해 볼게요. 시그린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요 모양이 되고요. 가로 크기 좀 더 줄여볼게요. 예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디자인 다시. 그래서 여기 사이에 여백도 있기 때문에 여백은 뭐 갭으로 해버리죠. 갭으로 해서 20픽셀 정도 주겠습니다. 10픽셀 정도 넣어주고요. 전체적으로 너무 붙어있기 때문에 바디에다가 임시로 패딩 넣어주겠습니다. 좀 떨어질 수 있게. 자,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100% 상태를 보면 되게 조그마하게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럼 얘를 클릭했을 때 얘가 이쪽으로 가면서 삭제선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삭제선이 만들면서 얘 텍스트 색깔도 바뀌어요. 원래 있던 색깔에서 체크박스가 되면 흔들거리면서 색도 바뀐다는 거죠. 그럼 우선은 체크된 상태를 우선 만들어 봐야겠죠. 체크된다라는 것은 CSS로 본다면 인풋이 체크가 되는 거거든요.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접 형제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인풋이 체크드가 되었을 때 옆에 붙어있는 인접 형제에 영향을 주게 한다라고 선택자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럼 체크박스의 인풋에 체크드가 되어 있을 경우에 인접 형제에 있는 레이블에 상태 변화를 줘야 된다. 네, 상태 변화는 텍스트가 우선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텍스트의 컬러를 그레이 부분을 할까요? 그레이라고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체크드가 됐을 때죠. 체크드가 안 된 상태죠. 체크를 하면 이 색이 변하죠. 근데 색이 변할 때 너무 딱딱하게 변하기 때문에 이 색 변화 자체를 애니메이션도 한번 줘볼게요. 색 변화를 애니메이션을 주려면 트랜지션을 걸면 되죠. 그래서 내가 변하고자 하는 요소가 어디냐, 레이블에 있는 텍스트가 변화를 한다. 그러면 레이블에 애니메이션을 줘야 됩니다. 트랜지션 0.3초만 주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색이 바뀌죠. 문제는 체크가 됐을 때 튕기듯이 딱 돌아오죠. 오른쪽에 살짝 갔다가 왼쪽으로 와요. 체크가 됐을 때. 그러면 갔다 오는 거기 때문에 트랜지션은 한 방향으로밖에 안 가요. 그러니까 어디를 갔다 올 수는 없어요. 그냥 이곳 트랜지션인 상태에서 이 레이블에 있는 텍스트 인덴트로 밀어볼게요. 텍스트 인덴트에서 한 5픽셀만 4, 5픽셀 정도 밀어보게 되면 자, 이 놨죠? 클릭하면 가게만 하지 돌아오진 않아요. 그래서 튕기듯이 돌아오게 하려면 트랜지션이 아니라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하나 만들어 볼게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하고 텍스트라고 하겠습니다. 텍스트가 튕기듯이 와야 되니까. 그래서 0%에서 100%로 갈 거고 50%에서 끝점을 가겠죠. 그래서 이 0% 상태는 텍스트가 이렇게 있다가 50% 하면 이쪽으로 가겠죠.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으로 튕겨서 여기 있을 거고 100%는 다시 이곳으로 올 거예요. 그러니까 0%는 그대로 있는다. 50%는 튕긴다. 100%는 올 거예요. 그래서 그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대로 있다라는 건 텍스트 인덴트로 갈 거예요. 텍스트 인덴트 0에서
텍스트 인덴트가 50%일 때는 한 뭐 5픽셀 정도 움직여 볼게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와야 되기 때문에 0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시킬 겁니다. 되게 단순하죠?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쓰는 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거지 단순히 한 방향으로만 잠깐 움직이는 거면 트랜지션이 더 낫습니다. 레이블이 체크가 됐을 때 레이블 인접형제는 레이블에 애니메이션을 실행시켜라.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라는 속성을 실행시키고 애니메이션 네임을 가져와야죠. 그래서 키프레임 네임을 가지고 오고 몇 번 반복할 거냐, 한 번만 할 거다. 그리고 듀레이션, 진행 속도는 어떻게 될 거냐, 0.4초만 한번 움직여 볼 겁니다. 그러니까 0.0초에서 0 텍스트 인덴트 0, 0.2초에서 5픽셀 이동할 거고요. 0.2초에서 다시 0으로 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5픽셀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끝 지점에 머물게 될 거다. 필 모드 자체가 그냥 끝나고 나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 100% 됐을 때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0프레임을 갖고 키프레임 0으로 갈 것인지 마지막 프레임에 머물 것인지. 그래서 마지막 프레임에 머물게 한 겁니다. 보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칸을 하나하나씩 띄우면서 각각의 속성을 넣었어요. 자, 미리 볼까요? 자, 클릭 왔고 클릭했을 때 튕겨서 왔죠. 해제하는 건 애니메이션이 없어요. 그렇죠? 해제하는 게 애니메이션이 없습니다. 색만 바뀌지. 클릭할 때 튕겨왔죠? 클릭할 때 튕겨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릭했을 때 튕겨오는 건 했어요. 그 다음에는 요 체크되어 있기 전에 요 대시가 빠르게 총알처럼 탁 걸려야 돼요. 글씨에 탁 걸리는 것은 비포의 요 콘텐츠의 요 가로 세로의 요 크기, 요게 글씨 크기만큼 가야 된다는 거죠. 이 글씨가 늘어나든 줄어들든 상관없이 이 가로 값이 이 글씨 값만큼에 꽉꽉 차야 되는 거예요. 화살이 딱 꽂히듯이.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본 상태인 거고 체크드가 돼 있을 때 레이블의 비포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비포가 움직이는데 그냥 트랜지션 움직이는 게 아니라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움직여야 됩니다. 왜냐면 꽂힌 다음에 돌아오거든요. 한번 딱 꽂힌 다음에 그 다음 돌아와요. 꽂히는 것 자체가 선이 이게 점점 길어지면서 색이 변해요. 요쪽 이 B자에서 가만히 지켜보면 B자 부분만 색이 안 변해 있어요. B자 부분에서는. 점점 이 회색으로 바뀌거든요. 결국 이 퍼플에서 회색으로 색상이 바뀌면서 늘어나는 거죠. 가로 크기가 늘어나고 딱 꽂히는 거죠. 꽂히는데 텍스트가 도착하는 때도 같이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텍스트가 튕기고 돌아올 때 선도 맞춰서 튕겨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타이밍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으로 가야 됩니다. 트랜지션은 그냥 선만 딱 가고 말면 끝나는데 얘는 튕겨서 돌아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트랜지션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체크도 되는데 레이블에 애니메이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레이블에 있는 비포 컨텐츠에 애니메이션이 들어간다. 어떻게 들어가느냐, 가로 크기가 늘어나고 그리고 배경색이 바뀐다. 그레이로. 그래서 그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바라고 할게요. 0%, 50%, 100%라고 하겠습니다. 자, 인덴트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얘가 우선 50%는 끝까지 가야 돼요. 여기가 도착 지점이 되겠죠. 이렇게 선이 있으면 선이 이렇게 있다가 이쪽에는 이렇게 가야 되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선이 이렇게 와야 돼요. 텍스트는 요 중간에 있고 다시 텍스트가 이렇게 중간에 있어야 되니까 선이 길어지고 끝까지 찍는다. 그리고 마지막은 돌아오는 선이다. 그럼 우선은 가로 크기가 우선은 제가 임의의 픽셀로 넣을 거예요. 나중에 계산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나중에 계산식을 넣을 거고요. 가로 크기 15픽셀이 아니라 가로 크기가 현재 15픽셀로 시작은 하죠. 근데 도착을 할 때는 15픽셀이 아니다. 임의의 수로 넣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계산식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색도 바뀌죠. 백그라운드 컬러가 그레이로 가게 되고 처음에 시작하는 백그라운드 컬러는 우리가 그린의 종류가 어떤 그린이었죠? 시그린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는 이제 위치도 달라지죠. 위드스가 넓어지지만 이 위드스가 사실은 현재는 그냥 플렉스로 해가지고 행으로 배치가 된 것 뿐이지만
어떻게 보면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선이 글씨를 가로질렀으니까 결국 이 부분은 플렉스가 아니라 포지션 앱솔루트로 갔어야 됐다. 포지션 앱솔루트 레프트 0에서 라이트 0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이 레이아웃 구성이 잘못된 거예요. 플렉스를 쓰면 안 됐다. 패딩을 왼쪽으로 이미에스로 주겠습니다. 이미에스 주고 얘가 포지션 렐러티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비포는 포지션이 앱솔루트가 되어야 하고 레프트는 0에다가 탑은 가운데 와야 되기 때문에 50%. 50%의 중앙으로 오게 하려면 우리 공식이 있죠. 트랜슬레이트 y의 마이너스 50%. x는 0이기 때문에 굳이 y 그냥 트랜슬레이트 50, 50이 아니죠. 한 방향만 가운데 있으면 되니까 임시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왔어요. 그럼 오른쪽으로 가야겠죠. 쭉 밀어내면 이제 레프트는 0이겠죠. 포지션이었으니까 레프트 0에서 이제 레프트 이제 라이트 0 하면 안 됩니다. 라이트 0 하면 속성이 바뀌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전혀 진행되지 않아요. 레프트에서 레프트로 가야만 됩니다. 레프트도 이미에서 줄 거예요. 계산은 나중에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야 되죠. 이 상태에서 색은 유지되고 크기도 유지돼요. 그래서 돌아오는 건 살짝 빼야 되죠. 튕겨서 와야 되기 때문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키프레임을 안 붙였죠? 키프레임을 로드 안 했기 때문에 자, 애니메이션 바라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불러올 겁니다. 그리고 한 번만 할 거죠? 0.4초 똑같이 해볼 거예요. 마지막에 멈추게 할 겁니다. 자, 이쪽 갔다가 튕겨서 오긴 하죠. 근데 이쪽 끝으로 간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우린 div를 썼기 때문에 div는 블록 요소, 블록 요소는 가로가 100%다. 결국 이 브라우저에 꽉 찬 상태에서 커지게 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체크박스라는 div는 인라인 요소로 바꿔야 된다. 더 정확하게는 인라인 블럭이다. 해줍니다. 자, 그리고 클릭했을 때 너무 오른쪽으로 갔던 거는 가로 크기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가로 크기를 레프트도 크고 다 컸기 때문에 임의의 수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50에서 40으로 가고. 자, 이렇게 돌아왔죠. 튕기서 돌아왔죠. 이제는 이 브레드라는 것도 튕겨서 와야 되기 때문에 텍스트 인덴트. 잠깐만요. 얘가 왜 안 튕기지? 렐러티브가 블록을 만드는 거였는데 인라인 요소라서 그러네요. 인라인 요소라서 다시 시도해 볼게요. 됐죠? 안 됐던 이유가 레이블이 인라인 요소라서 인라인 요소에는 텍스트 인덴트가 들어가지 않네요. 영역이 없기 때문에 밀려주질 않나 보네요. 영역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튕기는 거 했고 타이밍은 얼추 비슷하죠. 찍고 오는 게. 이젠 그러면 이 위드스가 100픽셀이 아니라 그 크기에 퍼센트에 맞춰야 되잖아요. 이 글씨 크기만큼.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우선은 패딩 값이 있습니다. 여기 전체 크기의 패딩 값이 있어요. 이게 전체 가로 100%에 그러니까 전체 블록이 있겠죠. 이만큼이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에 패딩이 들어가 있죠. 여기에 20픽셀이 들어있습니다. 20이. 근데 여기는 크기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글씨가 몇 자가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대신에 중요한 건 이 전체를 감싸고 있는 div가 레이블이네요. 이 부분의 레이블인데 레이블이 바로 렐러티브라는 거죠. 그러면 요 크기만큼이에요. 패딩 플러스에서 요 크기에서 요 크기가 약 100픽셀이라고 가정하면 100픽셀 빼기 20을 해주면 되죠. 100픽셀 빼기 20픽셀 하면 나머지 값이 나올 거잖아요. 그거를 컬큘레이터 함수로 가져갈 겁니다. 요 계산식을 넣어서. 그러면 이 선에 대한 가로 값은 컬큘레이터에서 요 빼주는 값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선이 꽉 찰 거예요. 그럼 꽉 찼을 때 우리가 텍스트에서 선이 여기서 여기까지 꽉 찬 형태에서 끝나지 않고
여기서 더 뚫고 나갔단 말이에요. 요 양쪽에 빈 값이 더 있었어요. 그거는 이 결과값에서 플러스 특정 픽셀을 더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 사선에 대한 가로값이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calculator 함수를 한번 써서 작업을 좀 해볼게요. 전체 크기에서 20픽셀을 뺀다. 우선은 그러면 여기 전체 크기는 100%죠. calculator로 100% 빼기 20픽셀이 되는 거죠. 여백만큼 빼주는 거니까. 그리고 레프트로 가는 건 레프트에서 튕겨서 도착하는 지점이 여백만큼이니까 여백이 왼쪽이 20픽셀이니까 20픽셀부터 텍스트가 그려지니까 도착 지점 20픽셀이고 튕기는 거 얼마만큼 튕길 거냐? 5픽셀이 튕겼죠. 그러면 25픽셀만 튕기면 되는 거죠. 글씨 크기가 맨 오른쪽으로 가는데 5픽셀이 추가가 되니까. 그러면 즉 왼쪽 여백이 20픽셀이었고 플러스 텍스트가 이렇게 튕겨서 오른쪽으로 가는 부분이 얘기 때문에 이 여백은 5픽셀이라는 거죠. 그럼 두 개를 좀 25픽셀이죠. 그걸 선의 레프트에 시작하는 부분이 여기서 선이 여기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25픽셀로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부분을 그때그때 수정하기가 거시기 하다라고 하면 나중에 변수로 제공하면 됩니다. 한번 결과부터 볼게요. 튕겼다가 왔죠. 그쵸? 한번 튕겼다 왔어요. 근데 좀 선이 멀리서 튕긴 느낌이죠? 그래서 멀리 튕긴 느낌이면 레프트에서 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얘는 멀찌감치 이동을 하고 얘는 가깝게 이동하거든요. 근데 똑같은 0.4초예요. 속도를 좀 빠르게 해볼게요. 0.3초로. 자, 이렇게 하면 좀 빠르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살짝만 줄여서 가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나서 이게 글씨를 줄이고 늘려 볼게요. 글씨의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자, 이렇게 딱 붙죠. 글씨의 전체 100%의 여백만큼을 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글씨가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들이. 그래서 색이 여기에 점점 색이 바뀌면서 현재 제재를 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선이 너무 굵다 하면 뭐 선 굵기를 줄여주면 되겠죠. 선은 2픽셀로만 좀 줄여볼게요. 자, 이렇게 튕기듯이 가는 거죠. 이제 선까지 됐어요. 선 되고 그다음에 이곳에다가 체크 모양에 딱 하고 나타나야 돼요. 체크 모양 나타날 때는 작아졌다 늘어나는 느낌보다는 마스크의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약간 마스크 느낌. 작았다 늘어났다 해도 되겠네요. 모양이 보니까 오파시티 0에서 1로 나오는 모양보다는 작아졌다 커졌다는 느낌이에요. 작아진 상태에서 체크박스가 커진 느낌. 그래서 그 커진 느낌 같이 해주고 그게 끝나면 이제 팍팍팍 튀는 거 육각형으로 튀는 형태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체크 모양 여기 밑에 해놨죠. 요 콘텐츠 요걸 가지고 할 거고요. 비포를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애프터로 체크 모양을 만들 거예요. 근데 팍팍팍 튀는 것도 있기 때문에 튀는 모양까지 고려를 하면 아예 이곳에다가 요소 하나를 만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스팬이라는 요소 아니면 아이오라는 요소에다가 넣어도 되고, 요소 안에다가 체크 모양 삽입을 한 다음에 요소를 기준으로 6개의 동그라미가 팍팍 튀게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곳에 만약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6개가 튀어야 되기 때문에 비포 애프터는 몇 개 못 쓰니까. 그래서 6개의 그 팍팍 튀는 것들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체크 모양부터 한번 튀는 걸 해보죠. I 요소, 레이블에 체크드가 되면이죠. 체크드가 되면 여기 밑으로 갈까요? 안에 있는 I 요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 기본적으로 체크드 되기 전에 I 요소의 위치부터 파악을 해놔야겠죠. 얘도 똑같이 우선 앱솔루트가 될 거고, 레프트 0에 탑에 50%가 되겠죠. 체크는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Y축에 마이너스 50% 가게 되고요. 아이콘은 I 요소의 비포나 애프터로 넣을 겁니다. 그래서 I 요소의 비포로 콘텐츠를 삽입합니다. 자, 미리 보기. 체크 모양이 나왔죠? 위치가 같아요. 좀 더 굵게 하고 싶다. 폰트 사이즈로 넣어주면 됩니다.
좀 더 굵게. 너무 그러네요. 20 정도로 놓게 되고, 위치를 살짝 바꿔주면 되죠. 위로 살짝 또 떨어지게 하고, 왼쪽으로 마이너스 한 5픽셀 정도 해서 2픽셀 살짝 해주고요. 위로 또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트랜스폼을 가운데로 오게 하고, 마지널로 해서 좀 떨어지게 해줄게요. 1픽셀 이 정도면 되겠네요. 색상은 똑같네요. 그럼 색상을 같은 시그린으로 컬러를 넣어줍니다. 해당 컬러는 텍스트 컬러이기 때문에 아이콘 자체가 텍스트 컬러로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기존 위치가 이런 거고, 체크가 됐을 때 얘가 튕겨 나와야죠. 작아졌다 커지게. 그러면 작아진 상태여야죠. 처음부터. 이건 트랜지션 써도 되겠네요. 왜냐면 튕긴 다음에 뭐 약간 튕김 효과는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것 뿐이라서. 그러면 트랜스폼 스케일을 0으로 줍니다. 작게 해주는 거죠. 스케일 작게 해주고, 체크드가 되면 레이블에 인풋에 체크드가 되면 I에 있는 비포는 트랜스폼 스케일이 원래 상태로 오는 거죠. 요거 자체는 트랜지션이다. 0.3초 동안 된다. 잠깐만요. I의 비포 스케일 0. 지금 스케일이 안 먹네요. 왜냐면 폰트 사이즈랑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폰트 사이즈로 해볼게요. 폰트 0 상태에서 폰트 사이즈를 20으로 해보겠습니다. 튀지만 지금 문제가 폰트가 이상한 곳에서 들어가서 제대로 커지지도 않아요. 그럼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비포로 제어하면 안 되고 비포의 부모를 제어해야 될 것 같아요. 즉 I 요소를 제어를 해야 된다. 그러면 I 요소가 스케일까지 0으로 두게 되고, 이 상태에서 체크드가 들어갈 경우 I 요소는 스케일이 1이 된다. 이거를 트랜지션까지 걸겠다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좀 뒤늦게 나와야 되고 좀 빨리 나와야겠죠. 좀 빨리 나와야 되고, 체크해서 간 다음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딜레이를 좀 줘야 돼요. 그럼 딜레이 준다라는 것은 트랜지션에서 0.2초 뒤에 나오게 할까요? 0.2초 뒤에 나오게 한다. 딜레이를 줘서. 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트랜지션이 단점이 있습니다. 트랜지션의 단점은 리와인드 애니메이션까지 같이 되잖아요. 장점이자 단점인데, 트랜지션은 처음에 나올 때 딜레이에서 잘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클릭하면 들어가는 것도 0.2초 뒤에 0.2초간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게 트랜지션이 단점이죠. 그러면 클릭했을 때 완전 사라지게 하려면, 그러니까 클릭했을 때는 잘 나오고 다시 해제했을 때는 안 나오게 하려면 이거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트랜지션 자체는 이전에 얘기했듯이 리와인드 애니메이션이 자동으로 삽입되기 때문에 리와인드 애니메이션 자체를 따로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표현을 하려면 얘는 안 된다. 그래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라고 하겠습니다. 0% 상태에서는요, 얘가 똑같이 있어야죠. 트랜스폼 부분이 똑같이 있어야 되고, 100% 상태에서는 스케일 1로 간다. 자, 그러면 체크드가 되어 있을 때 위죠. 선택자를 괜히 지웠네요. 체크드가 되어 있을 때 애니메이션이 실행이 된다. 체크라는 애니메이션의 키프레임을 실행할 거고, 한 번만 실행이 될 거고, 그리고 딜레이가 0.2초 뒤였죠. 그리고 마지막에 멈출 거다. 프레임이 끝나게 되면, 0.2초가 애니메이션이 끝나게 되면 이 100% 상태 키프레임에서 멈추게 될 것이다. 보스 넣어줍니다. 자, 클릭 멈췄죠. 그다음 끄면 바로 사라지죠. 클릭 멈추고 끄면 바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보게 되면 사라질 때 뜬금없이 사라져요. 그냥 바뀌잖아요. 뚝 하고.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주는 이유가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썼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나가는 것까지 애니메이션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스크립트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add 클래스가 되었을 때 특정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실행시키고 특정 add 클래스가 또 되었을 때 다른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 실행이 되게. 그래서 플레이 됐을 때와 리와인드 됐을 때의 키프레임을 각각 만들어주고 실행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좀 노가다죠. 어떻게 보면 굳이 이런 것까지 만들 때 막 키프레임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되냐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의 코드량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요 예제를 보게 되면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근데 이제 팝업 뻑뻑 튀는 거 해야겠죠. 총 6개가 튀는 거 육각형을 통해서 튀는 팝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한번 해보죠. 그래서 코드가 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만족하면 여기서 코딩이 끝나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팝업까지 튀는 걸 하겠다라고 하면 코드가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똑같이 I 요소로 할까요? 좀 U 요소로 하죠. U 요소로 하는 이유는 단어가 짧아서 하는 겁니다. 6개예요. 우선 45도 각도, 이게 육각형이면 탑, 버텀 45도 이 중심으로 45도에서 중심으로 마이너스 45도, 중심으로 또 어떻게 될까요? 90, 45에서 70, 뭐 80 몇 도는 90 몇 도겠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45도씩 더해가지고 90도가 되겠네요. 90도, 90도. 해서 각각 위치로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각도를 향해서 나아가야겠죠. 포지션 자체를 이렇게 나아가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6개 점을 각각 매칭시켜서 요소 하나하나를 만든 거예요. 노가다죠. 네.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CSS로 만들려면 노가다가 이 오브젝트 하나당 요소 하나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여기 I 요소 앱솔루트이기 때문에 U 요소도 앱솔루트를 하게 되면 앱솔루트 기준을 가지고 좌표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TH 차일드로 갈 거예요. 자, 우선은 배치부터 한 다음에 애니메이션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이기 때문에 U 요소 안에 U 요소에 사실 이렇게 깊게 가진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체크박스에 있는 레이블에 있는 U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U가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NTH 차일드의 첫 번째 자식은 어떻게 할 거냐. 포지션 앱솔루트다. 그리고 레프트에 50% 있겠죠? 그리고 탑에 마이너스 뭐 20픽셀만 하겠습니다. 레프트 50%라는 건 현재 육각형 중에 여기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레프트 50% 왼쪽으로부터 가운데 있어야 되고 위로 마이너스로 간 거예요. 현재 위치로부터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기준은 체크 모양 있는 기준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될 거고, 이제 트랜스레이트 X죠. 마이너스 50%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동글뱅이 만들어야 되죠. 인라인 요소에서 앱솔루트가 들어가면 다 자동으로 블록 요소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의 사각형을 만들고 보더 레디우스 100%를 만듭니다. 자, 백그라운드 컬러가 폭폭폭 튀는 요걸로 하죠. 똑같은 색깔. 자, 한번 볼까요? 위치부터 잡아야 되기 때문에 좀 안 잡혔는데 보겠습니다. 얘가 스케일이 0이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튀면 나오거든요. 오히려 잘 됐네요. 0에서 나가야 되니까. 그러네. 스케일이 0이라서 지금 얘 가로 세로가 0이었어요. 부모가 스케일이 0이기 때문에 자식도 0인 거죠. 그럼 체크된 상태에서 띄우면 되겠네요. 오히려 땡큐네요. 스케일이 0인 거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더 잘 들어갔다. 그러면 이 퍼스트 차일드의 가로 세로가 지금 동그라미가 컸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20픽셀이 아니라 이 정도까지 할까요? 2픽셀만 올라가도 되네요. 마이너스 2픽셀씩 올라가게 하겠습니다. 33이네요. 마이너스 2픽셀 올라가고 33픽셀이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 튀게. 통 튄 다음에 점점 사라져요. 튀면서 사라지는 거죠. 튀면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애니메이션 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동그라미 다 같은 크기예요. 그래서 다른 게 뭐냐면 위치만 달라요. 그래서 공통으로 하나 묶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U에 전체 공통을 잡겠습니다. 전체 공통은 전부 다 포지션이다. 가로, 세로, 레디우스, 배경색 다 같다. 이게 다 공통이죠. 그 나머지는 위치만 다른 거예요. 두
두 번째는 45도 각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right죠. right 0에다가 탑도 0으로 가야죠. 그게 45도 각도로 가는 거기 때문에 트랜스폼도 필요 없죠. 지금 전부 다 공통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지금 일부분 보이는 거예요. 복제된 게 아닙니다. 3, 4, 5, 6에 대한 느낌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갔죠. 자, 오른쪽 밑으로 가면 돼요. 이제는 오른쪽 밑으로 가는 게 세 번째. right 0, bottom 0이죠. bottom 0으로 갑니다. 세 번째가 이렇게 튀게 되고요. 이 위치는 조금씩 수정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젠 네 번째는 맨 밑으로 가면 되죠. 밑으로는 left 50%, bottom에 마이너스 2픽셀이죠. 2픽셀씩 떨어뜨리게 했으니까 그러면 transform, translate x 마이너스 50% 중앙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요걸 네 번째 요소입니다. 딱 튀죠. 자,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는 오른쪽 밑으로 가면 되죠. 왼쪽 밑으로. 왼쪽 0, 버텀 0. 트랜스폼 필요 없고요. 여섯 번째는 왼쪽 위로 가면 돼요. 레프트 탑 가줍니다. 자, 이렇게 딱 튑니다. 튀었는데 여기서 이제는 각각 모서리에 있는 걸 조금씩 내려주면 돼요. 그래서 탑에 있는 거는 한 3픽셀 정도 내려볼게요. 좀 내려가면 되고 한 4픽셀만 내려가도 될 것 같은데요. 4픽셀 내려가고 버텀도 4픽셀 올려주고, 자, 그리고 버텀 라이트 버텀이기 때문에 4픽셀이고, 자, 한번 다시 볼게요. 4픽셀 올라가고 라이트 탑도 4픽셀 내려옵니다. 자, 오른쪽으로 좀 더 가면 좋겠네요. 육각형이 약간 이상하죠? 그래서 라이트로 2픽셀만 가볼까요? 마이너스. 요게 좀 낫겠네요. 마이너스로 가는 게 좋겠네요. 마이너스 2픽셀. 여기서도 마이너스 2픽셀. 자, 그래서 통 튀는 걸 했죠? 이 통 튀는 거 했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체크가 흔들리잖아요. 체크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갔어요.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요 문제도 찾아야 됩니다. 인덴트를 우선 숨겨볼까? 요 인덴트 숨겨볼게요. 그러네요. 인덴트 때문에 그러네요. 텍스트 인덴트 때문에 밀린다. 그러면 텍스트 인덴트가 아니라 이 글씨 자체를 튕길 때 다른 방식으로 튕겨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방식으로 튕겨야 되는 거를 텍스트가 밀려야 된다. 텍스트는 이 전체 영역을 얘기하는 거니까 레벨까지 움직이겠죠? 그러면 패딩 레프트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패딩 레프트를 좀 늘리겠습니다. 패딩이 왼쪽에 현재 20픽셀 있거든요. 레이블에. 그래서 이거를 패딩 레프트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얘를. 처음에 20픽셀이었다가 25픽셀로 가고 다시 20픽셀로 가게. 이렇게 해볼게요. 됐죠? 안 흔들렸죠? 텍스트 인덴트였기 때문에 레이블 전체가 움직인 거다. 인덴트로 인해서. 그럼 팝업이 탁탁 튀는 게 딜레이가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우선은 전체 같이 나오다가 사라지죠. 나가면서 사라져요. U가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요게 트랜지션이 걸리면서 오파시티 0이 되어야 해요. 체크가 됐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오파시티 1이었다가 체크가 되어 있을 때 U 요소는 오파시티 0이 되는 거죠. 나가면서 0이 되니까 레이블의 U는 오파시티가 0이다. 사라진다. 그리고 트랜지션이 0.3초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사라졌죠. 사라졌습니다. 얼추 이제 비슷해졌죠? 튀었죠? 흔들렸죠? 사라지는 것도 그냥 사라졌어요. 튀었죠? 옆으로 흔들렸다가 튀는 거를 만들어 봤어요. 자, 근데 예쁘긴 하죠? 이거 100%로 넣어보겠습니다. 추구해서 보면 깨알같 좀 괜찮긴 하네요. 좀 작게 보니까.
돋보기를 한번 끼워드리면 생각보다 아기자기한 맛이 있네요. 좀 브라우저가 너무 작기 때문에 확대해서 강제로 보여드리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해상도에서 100% 상태로 보면 되게 깨알같이 괜찮아요. 티가 제가 싼 티가 안 납니다. 괜찮네요. 그래서 이걸 몇 가지 쭉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이게 문제는 이 코드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긴 하지만 이거 좀 한 줄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제가 몇 개를 쭉 만들어 볼게요. 만들고 아이디만 따로따로 주면 되죠. 글씨별로 커지는 거니까 작은 글씨, 큰 글씨, 다른 글씨 해서 이렇게 놔주고 글씨 크기별로 맞춤식으로 다 가운데로 갑니다. 어떤 걸 해도 상관이 없죠. 재밌네요.